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6호 제1면 기사입니다.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 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 지급일 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 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 www.북저로.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 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2022년 2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이며 전일제, 주 40시간 또는 시간제, 주 20시간로 1만 1,515명을 지원한다.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D&T 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 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 유형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22년 기준 3,676개소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5,794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 일자리 직무 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등 4종의 일자리 유형을 신규로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원한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와 내차 산업 분야, 데이터 라벨링, 스마트팜 등에 대한 특화 직무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 사업으로 경로당 등의 순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077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 유형 개발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농인이 직업 참여한 화재 대피 요령 영상 제작.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재난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TV에서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을 위한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농인들이 직접 행동수칙을 제안하고 각본 작성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출연하는 등 영상 제작 전 과정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안전한TV는 행동 요령 영상을 제작하면서 청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 번역 화면을 제공하였으나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부랴 라고 외친 후 신속히 대피한다와 같은 청각적인 인지가 필요한 내용을 농인들에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작하는 영상은 평상시 준비해야 할 사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들이 가족, 이웃,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조력자와 함께 대피하는 방법을 수록하여 비장애인들의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한 대전시립 손소리복지관의 한 복지사는 그간 농인들이 재난 대비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이번 영상이 농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평생 잊지 못할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처 요령 영상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안전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자료의 제작과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관광재단, 관광약자 위한 서울 다누림부스 지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 은 시정철 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춘 대표적 관광약자 지원 사업인 서울 다누림 버스와 미니밴을 활용하여 연간 3,511명, 전년도 1,491명 대비 135% 이상 확대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리프트 버스 한 대를 처음 도입했으며 개인 소규모 여행 수요에 맞춰 2020년 7월 미니밴 6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활한 여행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광약자 백신 접종에 차량을 지원하는 등 이동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해왔다. 시정철학에 맞춰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누림 차량을 통해 관광약자도 서울 및 주요 지역에 여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라 관광약자 여행 활성화에 다시 박차를 가했다. 우선 연간 17개의 유니버설, 무장애, 관광지 코스를 발굴하여 선보였다. 특히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관광약자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처음 시도한 반일 코스도 봄 불암산 나비정원, 가을 남산 둘레길 등 계절에 적합한 관광지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5월 물결표 쌓인 6월 청와대 개방 기간에 맞춰 임시 운영한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는 63,440명의 관람객이 이용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방문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 다누림 셔틀버스 만족도와 수요가 높아 문의가 계속 이어져 문화재청에서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셔틀버스를 도입했다. 11월에는 해외여행 재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휠체어 사용자 모두 이용 가능한 공항 픽업 다누림 차량 서비스를 신설하여 방한 외래객 40여 명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였다. 한편 다누림 차량은 2022년 선호도가 높았던 코스, 관광약자 유형별 특성 및 다양한 관광자원 유형을 분석하고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 올해 상반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경재 서울관광재단 시민관광팀장은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여행용 리프트 차량을 도입하고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차별 없이 서울을 관광할 수 있도록 양질의 다누림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했다. 장애인 등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 14.5만원 15.2만원 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 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 비용을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가정 등 더위 추위 민감 계층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 www.북저로.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가만 전화기 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